지금부터 현역가왕 3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과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제작진의 속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심사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구조적 균열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입니다. 시청자들은 지금 무대 위에 선 현역 가수들의 열정보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인물과 심사위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더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역 가수를 뽑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 경연에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가수들이 제작진이 설계한 모호한 기준의 희생양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원로 심사위원단의 체력 문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긴 녹화 시간과 반복되는 무대 속에서 누적되는 피로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제작진이 기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고려했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피로감은 결국 심사의 보수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에는 유독 인색해지고 심사평은 짧아지며 기준은 과거의 잣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아무런 설명이나 시스템의 조정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시스템보다 특정 인물의 상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작진에게 더 중요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기준의 그늘 아래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잣대, 그리고 도덕적 논란이 있는 출연자를 강행시킨 제작진의 무리수가 어떻게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는지 그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과연 이 경연이 누구의 눈높이로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작진이 답하지 않는 한 이 논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심사위원 정훈희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명의 원로 가수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라 심사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뒤흔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현재 많은 시청자가 정훈희 심사위원의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과거의 잣대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 녹화 시간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 심사평은 짧아지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에는 유독 인색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정훈이 본인이 걸어온 음악적 경로와 현재 후배들에게 요구하는 기준 사이의 심각한 모순입니다. 정훈이는 이번 경연에서 유독 순수함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며 후배들의 무대에 인색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훈이 본인이 밝힌 자신의 데뷔 과정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대중이 흔히 생각하는 순수한 소녀 가수의 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훈이의 음악적 토대는 미군 문화와 미 8군 무대였습니다. 그의 부친과 오빠, 남편까지 모두 미군 부대와 록밴드에서 활동했던 음악가 집안이었으며 정훈이 역시 대여섯 살 때부터 팝송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가 처음 노래를 시작한 곳은 다름 아닌 서울 남대문의 대형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당시 나이트클럽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술과 밤 성인의 세계가 교차하던 공간이었으며 정훈이는 그곳에서 16살 여학생이 소화하기 힘든 성인 감성의 팝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작곡가 이봉조가 정훈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던진 말은 쬐깐한 가시나가 건방지게 노래 잘하네 였습니다. 이는 정훈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이 아닌 이미 기성가수를 압도하는 성숙한 감성과 프로의 자세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데뷔곡 안개 역시 도시적 고독과 소외를 담은 재즈 발라드로 16살 소녀의 일상적 정서와는 거리가 먼 곡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훈이 본인은 조기 성숙과 성인 무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스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역으로 활동하며 다듬어진 후배들에게는 신선함이 없다거나 순수하지 않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력파 참가자 비니에서에게 반복적으로 변화라는 숙제를 던지며 완성도 높은 무대에도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모습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심사 철학 자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과거 자신이 속했던 세계와 동료들의 대마초 파동 등 불법적인 논란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사정을 들어 이해의 여지를 넓게 열어두면서도 아무런 논란 없이 무대 위에서 실력을 뽐내는 후배들에게는 설명 없는 판단으로 가로막는 행위는 명백한 기준의 뒤틀림입니다. 자신의 역사와 어긋나는 심사 언어는 결코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제작진이 심사위원의 역할과 기준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로 귀결됩니다. 장은숙 심사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정훈이 위원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심사 시스템 전체의 부실함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장은숙 위원의 심사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심사위원으로서의 냉철한 분석보다는 개인적인 감상에 치우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방송 중 노래에 빠져드느라 버튼을 못 눌렀다는 식의 발언이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이는 언뜻 보기에 참가자에 대한 극찬처럼 들릴 수 있으나 심사라는 엄중한 맥락에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심사위원은 감동을 받는 관객의 역할을 넘어 그 감동이 어떤 기술적 완성도와 예술적 성취에서 비롯되었는지 점수와 선택으로 환산하여 증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장은숙 위원은 본인의 감상과 객관적 판단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퍼포먼스는 좋았지만 안타까웠다. 2절 후렴에서 힘이 달리는 것 같았다. 는 식의 평가는 나름 기술적인 언어를 차용하려 노력한 듯 보이지만 정작 점수 산정과 버튼 선택에서는 이러한 지적들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모호한 심사 언어의 정합성 부재가 특정 참가자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무대는 아주 미세한 호흡의 흐름이나 작은 실수에도 과도할 정도로 확대 해석되어 비판받는 반면 또 다른 무대는 비슷한 수준의 기술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이라는 명목에 관대하게 넘어가는 이중잣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공정한 실력 검증이 아니라 제작진과 심사위원단이 미리 정해놓은 흐름대로 경쟁자들을 쳐내기 위한 이른바 칼질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결국 정훈이 위원회, 보수적 잣대와 장은숙 위원회 주관적 감상심사가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제작진이 심사위원들에게 요구해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평가의 톤이 일관되지 않고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프로그램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3회차 방송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돌연 자취를 감추는 등 화면상의 변화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이것이 일시적인 부재인지 아니면 논란에 따른 하차나 조정인지에 대해 그 어떤 명확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운영 방식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시청자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 전문적인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 개인적인 취향과 모호한 감상만이 남게 되면서 현역 가왕 삼는 실력 있는 가수들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장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권위적인 판단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불안한 무대로 변질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지금이라도 심사 시스템의 붕괴를 인정하고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현역 가왕 3에서 시청자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대목은 바로 참가자 숙행을 둘러싼 제작진의 상식밖의 행보입니다. 숙행은 현재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인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심각한 사법적 리스크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며 청구 금액만 1억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도덕성과 대중의 정서가 중요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인물을 출연시킨 것 자체가
이미 큰 결격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작진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지난 6일 방송에서 숙행이 등장하자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시청자 정서를 고려하여 무대의 분량을 축소 편집했음을 알렸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는 숙행의 노래는 온데간데 없고 무대 장치를 준비하거나 무대에서 내려오는 존재감만 남은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편집할 거면 왜 출연시켰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강행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급히 분량을 줄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제작진의 판단 미스는 명백한 리스크 관리의 실패입니다. 이러한 제작진의 속내에는 오로지 시청률과 화제성에 대한 집착만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화제성을 위해 인물을 섭외하고 정작 문제가 되자 시청자 배려라는 명목으로 편집하는 행위는 출연자에 대한 예의도 시청자에 대한 존중도 아닙니다. 결국 숙행의 출연은 감동도 실력 검증도 남기지 못한 채 프로그램 전체에 불필요한 잡음만 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작진이 이토록 무리한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는 현역가왕 3가 진정한 실력자를 뽑는 무대가 아니라 논란을 이용해 이슈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법적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그 어떤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시청률이라는 달콤한 과실만을 쫓고 있습니다. 정훈이와 장은숙의 심사 논란이 시스템의 문제라면 숙행 사례는 제작진의 도덕 불감증과 운영 능력의 바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현역가왕 3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이자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반가이와 같은 실력파 가수들이 제작진의 무리한 설정과 특별 룰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반가이는 이미 시즌1에서도 그 압도적인 가창력을 인정받았던 강력한 우승 후보급 참가자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가이 하이량 강혜연 3명의 실력자를 마스크 걸스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잔인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특별 룰은 그야말로 가혹했습니다. 3명 중 단 1명만 생존할 수 있고 심지어 전원 탈락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압박 실험에 가까운 규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실력으로 승부해야 할 오디션장에서 특정 실력자들에게만 과도한 멘탈 테스트를 강요한 셈이며 가수들이 노래 자체에 집중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를 조장했습니다. 결국 이 구조 속에서 반가이가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했고 이는 실력의 문제가 아닌 제작진이 만든 룰의 폭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시청자들은 반가이의 무대 완성도와 안정감이 다른 생존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탈락이었고 제작진은 왜 이들이 이러한 차별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팬들은 반가이를 개인의 패배자가 아니라 제작진의 자극적인 연출을 위해 소모된 구조적 희생자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출 방식은 서혜진 PD 특유의 승부 감각일지 모르나 참가자 개인의 커리어와 상처 위에 쌓아 올린 화제성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실력자 셋을 묶어 1명을 떨어뜨리는 방식은 분명 자극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역가왕 3가 지금 가수를 뽑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기 위해 현역 가수들을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력자가 실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작진의 각본에 의해 밀려나는 무대는 더 이상 경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번 현역가왕 3회차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지점은 바로 심사위원 마스터단의 공정성 상실과 이해할 수 없는 점수 배점 방식입니다. 3회차부터는 이른바 마녀 사냥 방식이 아닌 12명 규모의 정상적인 마스터단이 구성되어 심사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의혹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연예인 판정단과 일반 국민 판정단 사이의 극단적인 점수 괴리는 이 심사가 과연 누구의 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천무 스테파니와 장혜은의 대결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연예인 판정단으로부터 1200점이라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나 국민 판정단 점수는 고작 74점에 그쳤습니다. 반면 장혜은은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100점에 불과해 거의 빵점에 가까운 수모를 당했지만 국민 판정단 점수는 스테파니의 3배가 넘는 226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마스터단과 일반 대중의 시각이 이토록 판이하게 엇갈린다는 것은 마스터단의 심사 기준이 대중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빵점 논란은 정미와 금잔디의 대결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현역 경력만 10년이 넘고 암투병이라는 개인적 시련을 극복하며 아이들의 엄마로서 무대에 선 정미에게 연예인 마스터단은 단 1점도 주지 않는 0점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록 금잔디의 무대가 훌륭했을지라도 국민 판정단이 90점이라는 유효한 점수를 부여한 가수의 실력을 연예인 마스터단 전원이 외면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큰 불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패배한 문제가 아니라 출연자의 자존감과 그간의 노력을 짓밟는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승리한 금잔디조차 점수판을 확인하고는 기쁨보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점수 차이는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점수를 주고도 결과에 놀라는 마스터들의 모습은 이 심사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편향된 분위기 속에서 쏠림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특정 참가자에게 점수를 몰아주고 다른 쪽은 철저히 배제하는 방식은 시청률을 위해 자극적인 서사를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제작진의 의도가 투영된 결과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홍자와 솔지의 대결 역시 마스터들의 억지스러운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솔지의 뛰어난 가창력에 대해서는 복면가왕처럼 하면 안 된다. 자기만의 트로트가 없다는 시계 혹평을 쏟아내며 신선함을 요구하는 반면 이미 자신의 스타일이 확고한 홍자에게는 지루하다거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시계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결국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마스터들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갖다 붙여 참가자들을 압박하는 구조일 뿐입니다. 신뢰를 잃은 마스터단의 점수는 더 이상 현역 가수의 실력을 증명하는 지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위해 소비되는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 시청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분노의 핵심입니다. 결국 현역가왕 3가 마주한 현재의 모습은 진정한 실력을 가리는 경연장이라기보다 시청률이라는 괴물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잔혹한 서커스장에 가깝습니다. 정훈이와 장은숙 심사위원이 보여준 과거 지향적이고 주관적인 심사 논란은 시스템의 노후화를 드러냈고 도덕적 결함이 있는 숙행의 출연 강행과 기만적인 편집 방식은 제작진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바닥났음을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이와 같은 실력파 가수를 자극적인 특별 룰의 희생양으로 삼아 탈락시킨 것은 이 프로그램이 과연 현역을 위한 무대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합니다. 제작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화제성을 위해 논란을 생산하고 가수들의 상처 위에 시청률을 쌓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운영으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말입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어떤 참가자가 아무리 뛰어난 무대를 선보여도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극적인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실력 있는 가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진정한 감동의 무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